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60대가 넘은 이후에도 즐겨 드시는 일부 견과류가 발기 기능, 남성 호르몬, 혈압, 기억력, 심지어는 신장 기능까지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어르신들이 그 견과류가 몸에 좋은 줄 알고 매일같이 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주희입니다. 올해로 65세가 되었고 서울 강남에서 개인 클리닉을 운영하며 오랜 시간 남성과 여성 환자분들의 활력, 정신건강, 그리고 성생활의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음식은 생명을 살리고 잘못된 음식은 생명을 서서히 앗아간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내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혈당을 안정시키고 수면에까지 도움이 되는 특별한 견과류 4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그래서 잘 안 드신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반대로 건강식품이라고 잘못 알려졌지만 염증을 유발하고 복용 중인 약물과 충돌을 일으키며 심장 건강까지 위협하는 견과류도 4가지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매일 드셔야 할 견과류 4가지와 절대 다시는 드시면 안 되는 견과류 4가지, 총 8가지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특히 60대 이후의 몸에 맞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기억력 감퇴와 간 손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장 위험한 견과류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집 찬장 속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신중하게 준비한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도움됐어요 남겨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정보를 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매일 드셔야 할 견과류 4가지 중 첫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심장의 에너지를 지키고 필요할 때 자신감을 높여주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천연 약재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너트, 갑상선 기능을 살리고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힘을 가진 견과류입니다. 제 환자 중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은퇴한 60대 김영사님인데요. 늘 피곤하고 머릿속이 흐릿하고 에너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성으로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셨다면서 좋다는 건 다 해보셨다고 했습니다. 각종 고충제의 식이요법까지. 그런데도 예전의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계셨죠. 정밀검사를 해보니 60대 이상 남성들이 거의 신경도 쓰지 않는 미량 미네랄 셀레늄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셀레늄은 생각보다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는지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김영사님, 매일 브라질너트 딱 하나만 드셔보세요. 복잡한 식단도 아니고 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에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3주 뒤에 김영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안색이 눈에 띄게 밝아졌고 표정이 생기 넘쳤으며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웃으시며 그러시더군요. 이 박사, 이거 뭔지는 몰라도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그게 바로 브라질너트의 힘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셀레늄 공급원입니다. 단 하루 한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13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죠. 보충제와는 달리 이 셀레늄은 유기화합물과 결합되어 있어 우리 몸이 더 쉽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 에너지, 기분, 기억력 등 모든 것을 조절하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하죠.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손발이 차고 피로하고 살이 잘 찌고 활력도 없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셀레늄은 이 모든 증상을 안에서부터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셀레늄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도 핵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 기운, 수면, 의욕, 심지어 정신 집중력까지 무너집니다. 프라질러트는 우리 몸이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용히 뒷받침해 줍니다. 무엇보다 프라질러트의 지방은 신경을 보호합니다. 특히 신경을 감싸고 있는 미엘린 수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미엘린 수초가 손상되면 반응이 느려지고 몸의 감각이 둔해지며 몸과의 연결이 끊긴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미엘린 수초를 지키는 건 노화된 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프라질러트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셀레늄은 장기간 갈아 섭취하면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하나, 많아도 2알 이상은 절대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껍질이 있는 경우 껍질째, 냉장 보관 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꼭 잘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병에 든 알약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지혜와 그걸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의 견과류가 이렇게 갑상선을 깨우고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하고 신경을 보호할 수 있다면 다음 견과류를 추가했을 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뼈와 뇌의 조용한 수호자라고 부르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걸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조차 모르세요. 그게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삭한 식감 때문인지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은은한 단맛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아몬드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작은 그릇에 담긴 생아몬드를 드시곤 하셨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것들이 내 머리를 맑게 해줘.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의학과 노화 연구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거요. 아몬드는 노년 건강의 숨은 영웅입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노화된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두 부분, 즉 뼈와 뇌를 지켜주는 매일의 방패입니다. 먼저 뼈부터 살펴볼까요? 60세 이후, 특히 65세 이후엔 골밀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작은 넘어짐이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골절은 회복이 더뎌집니다. 아몬드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한 줌이면 100mg에 가까운 칼슘을 섭취할 수 있죠. 그런데 아몬드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마그네슘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일종의 교통경찰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혈관을 막지 않고 뼈로 잘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이죠.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은 드뭅니다. 그런데 아몬드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뇌 건강. 제가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두려움 중 하나는 치매입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단순한 병보다 생각을 잃는 것을 더 무서워하시죠. 그런데 아몬드 껍질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는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특히 비타민 E와 협력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는 섬유질이 풍부해 노년층의 흔한 고민인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배변은 생각보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저는 매일 15개의 아몬드를 생으로 혹은 소금 없이 구운 형태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아나 삼침에 어려움이 있다면 꼭 충분히 씹어서 드시고요. 빠르게 드시지 말고 이 시간을 하나의 의식처럼 만들어 보세요.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견과류 하나를 먹는 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미래의 이동성, 정신의 맑음, 그리고 당신의 존엄성에 투자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소개할 견과류는 여러분의 뇌처럼 생긴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력 감퇴를 막고 혈액순환을 돕고 밤새도록 편안히 잠드는 데까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견과류죠. 바로 호두입니다. 이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생캐슈에는 우루시올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독성 아이비, 온나무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우루시울은 피부에 접촉했을 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섭취 시에도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구입하는 캐슈는 생이라 표시되어 있어도 사실상 고온 스팀 처리를 거쳐 독성을 제거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캐슈의 일부 영양소가 파괴되고 산패를 막기 위해 소금을 첨가하거나 오일을 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제조업체는 맛을 강화하거나 저장 수명을 늘리기 위해 설탕, 방부제, 인공향료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캐슈는 더 이상 건강 간식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종종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고 섭취하는 식품들이 실제로는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노화된 몸은 젊을 때보다 더 민감하고 영양소 흡수나 해독 기능이 둔화되기 때문에 부담 없는 식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캐슈는 맛과 질감 면에서 매력적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혈당 영양, 옥살산, 질식이염, 그리고 제조 공정에서의 추가 첨가물들을 감안할 때 특히 노년층에게는 섭취를 조절하거나 더 안전한 대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호두나 피스타치오처럼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먹을 수 있으며 과다한 가공 없이도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견과류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뇌, 심장, 혈압, 혈당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탱해줍니다. 반면 캐슈는 그럴듯한 포장과 순한 맛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그 속에는 눈에 띄지 않는 부담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별표 진정한 건강 동반자 별표가 되는 것이 있고 반대로 조심스럽게 제한해야 할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식탁 위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작은 한 줌의 견과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의 염증 수치를 좌우하고 혈관을 확장하거나 수축시키며 뇌의 안개를 거치게 할 수도 짙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적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은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무심코 먹는 한 줌의 간식, 오후에 커피와 함께 곁들이는 작은 접시 하나가 내일의 활력과 명료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식탁 위에 견과류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단지 말이나 식감 때문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위한 가장 작고 강력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호두는 뇌 건강과 수면의 질을 지원하며 멜라토닌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피스타치오는 혈압, 시력, 혈당 조절에 탁월하며 포만감을 도와 과식을 막는 데에도 좋습니다. 반면 땅콩은 염증, 독소 노출, 혈압 문제,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있으며 캐슈는 혈당 스파이크, 옥살산으로 인한 신장결석 위험, 질식사고 가능성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캐슈는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캐슈에는 온나무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화합물질인 우르시올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생으로 섭취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캐슈는 고온의 증기 처리, 껍질 제거 등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캐슈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많은 천연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고소한 맛뿐인 건강에는 그다지 도움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는 견과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노인분들께 캐슈보다는 아몬드나 호두처럼 더 안전하고 기능적인 견과류로 바꾸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저는 김 선생님이라는 60대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은퇴한 엔지니어였던 그는 매우 똑똑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셨고 식단도 깔끔하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 그의 체중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식후에는 무기력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정크푸드를 먹진 않아요. 단지 매일 밤 마카다미아를 한 줌 먹는 정도죠. 마카다미아는 심장에 좋다잖아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정말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 덕분에 고급 간식처럼 여겨지고 건강식으로 마케팅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안에 숨겨진 지방과 칼로리입니다. 마카다미아 한 줌에는 약 200칼로리와 22g에 가까운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든 분들에게 이 양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가인 칼로리를 섭취하면서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간식처럼 생각하며 먹지만 사실상 미니 식사와 같은 칼로리를 매일 추가하는 셈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조용한 체중 증가라고 부릅니다. 폭식도 설탕도 아닌데 서서히 늘어나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체중 증가인 것이죠. 게다가 마카다미아는 모든 견과류 중 포화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로 인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노인의 심장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조절 중인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담낭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담석이 생겼음에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카다미아처럼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 담석이 움직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응급실을 찾거나 심지어 수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치아 건강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밀도가 높고 단단하기 때문에 브릿지나 크라운, 민감한 치아를 가진 노인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카다미아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어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마카다미아는 겉보기에 작고 무해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몸에 무게를 더하며 결국은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면서도 덜 부담스러운 견과류는 많습니다. 마카다미아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견과류는 작고 기름지며 종종 무시되지만 실상은 가장 위험한 견과류 중 하나인 잣입니다. 저는 박 선생님이라는 74세 환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매우 꼼꼼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시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 이상한 고민을 안고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박사님, 요즘 들어 모든 금속 맛이 나고 물도 이상한 맛이에요. 저는 약물, 수분, 감염 여부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최근 식단에 수제 바질 페스토를 추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곧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잣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잣은 파인마우스 또는 파인넛 신드롬, 파인너트 신드롬이라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잣 섭취 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음식을 먹을 때 쓴맛, 금속 맛을 느끼는 미각 이상 현상입니다. 이 자체는 생명에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노인들이 음식과 물 섭취를 줄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체중 감소, 탈수,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와 같은 미각 문제로 영양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환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잣은 또한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잣에 포함된 일부 화합물은 간에서 약물을 대사하는 방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콜레스테롤, 우울증 치료제와 같은 약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노인들에게 가장 흔히 처방되는 약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약물 효과가 줄어들거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 의사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에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잣의 지방 구성도 문제입니다. 다중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지만 이 지방은 산화되기 쉽습니다. 보관 상태가 나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잣을 먹을 경우 이 지방은 염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유발합니다. 관절염, 대사증후군, 관절 통증 등을 가진 노인에게는 해로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잣은 작고 미끄러워서 고령자들이 실수로 흡입할 위험도 큽니다. 특히 침분비가 줄거나 삼킴 반사가 약해진 경우
질식 위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저는 노인 환자들에게 자들 완전히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다른 식재료가 충분히 많습니다. 음식은 기쁨과 에너지를 주는 것이어야 하지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떤 견과류를 먹고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생활, 에너지 수준, 심장 건강, 심지어는 인간관계에까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바꾸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60대, 70대, 80대 환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나이 자체는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작고 반복되는 습관들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집어드는 작은 간식, 견과류 한 줌입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4가지는 브라질 너트,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견과류들은 유행 때문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을 도와주고 남성 호르몬을 유지하며 뼈와 뇌 건강을 지키고 수면을 돕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반면 피해야 할 4가지 견과류는 땅콩, 캐슈, 마카다미아, 잣입니다. 이 견과류들은 신체의 염증을 유발하고 약물을 방해하며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단순히 의사의 조언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시 삶의 에너지를 느끼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피스타치오로 혈압을 낮춘 남성을 보았고 브라질 너트를 꾸준히 먹으며 에너지를 회복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호두 덕분에 밤새 푹 잠을 잔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올바른 연료를 바를 때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간식 통로를 지나가게 되면 이 글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 단 하나의 변화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단지 수치가 아닌 우리가 아침에 느끼는 활력, 이웃의 이름을 기억하는 명료함, 누군가의 손을 더 오래 잡을 수 있는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다시 번성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